저는 10년 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. 월급 들어오는 날에 카드값 빠져나가는 걸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 다들 아실 거예요. 저는 제 몸값을 올리려고 자격증도 따보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해봐도 사실 결국엔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연봉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자격증을 더 딴 것도 아니고 좋은 인맥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.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독서를 시작한 거였어요. 제 지인 중에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던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제가 책을 읽은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릴 건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우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몸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. 제가 3년 동안 겪어본 거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워렌 버핏도 하루에 상당 시간을 읽는 데 쓴다고 알려져 있고, 스티브 잡스도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읽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죠. 근데 그 말만 듣고 그냥 아무 책이나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되게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책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골라서 집중해서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오히려 저는 반대입니다. 짧은 기간이라도 다양하게 읽는 것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. 다만 그냥 많이 읽기만 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원리를 계속 붙잡고 읽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나요?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,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도할수록 그 결과가 특정한 값에 수렴한다는 원리인데, 쉽게 말하면 뭐든 많이 할수록 원하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. 저는 이걸 다양하게 읽는 것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. 한 분야, 한 장르만 파고들면 그 안에서 정말 나한테 맞는 인사이트를 만날 확률이 낮습니다. 근데 자기계발서든 에세이든 인문서든 심지어 소설이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읽다 보면 그 중에 진짜 제 상황에 딱 맞는 문장이나 개념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. 다양하게 읽는다는 건 결국 그 확률을 계속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. 로또도 한 번 사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사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것처럼요. 그리고 책을 고를 때 팁이 하나 있는데, 저는 책을 사기 전에 앞부분 몇 페이지를 먼저 꼭 봅니다. 술술 읽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죠. 아무리 좋다는 책도 지금 제 수준이랑 안 맞으면 몇 페이지 못 가고 덮게 되더라고요. 마치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첫날부터 헬스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 했다가 다음날 근육통으로 못 일어나는 것처럼요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큰 수의 법칙과 유사한 원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, 두 번째는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반복이라는 게 그냥 다양하게 읽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그걸 써보는 시도 자체를 반복하는 거였어요. 저한테는 다양하게 읽기와 여러 번 써먹어 보기가 따로 노는 두 가지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였습니다. 다양하게 읽으면 시도해 볼 기회 자체가 많아지고 그 시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거였죠.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책 제목이나 안에 나오는 문장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엔 책에 메모를 하더라도 제가 느낀 걸 제 언어로 적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책을 보고는 일론 머스크는 시련과 위기도 즐기는 미친놈이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제 방식대로 바꿔서 적어놔야 나중에 꺼냈을 때도 제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한번 표시해둔 책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한 번씩 꼭 다시 펼쳐봅니다. 이번엔 처음부터 다 읽는 게 아니라 표시해둔 부분만 훑어보는 거죠. 마치 시험 준비할 때 다 아는 문제는 넘기고 틀렸던 문제만 다시 푸는 것처럼요.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냐면 저는 진짜 장르를 안 가리고 다 읽었습니다. 자기계발서 읽다가 갑자기 소설 읽고 인문서 읽다가 에세이 읽고 그러다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책도 집어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은 게 본업이었던 마케팅에서도 확실히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마케팅인데 처음 시작할 당시엔 이 바닥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마케팅 이론서만 핀 게 아니라 소비자 심리학 책, 카피라이팅 책, 심지어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행동 경제학이나 에세이까지 장르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게 겹치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. 예를 들어 카피라이팅 책에서 말하는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는 심리가 이득을 얻으려는 심리보다 강하다.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행동 경제학 책에서는 손실 회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소비자 심리학 책에서는 또 다른 사례로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. 이런 겹치는 내용들이 여러 권에서 나오니까 그냥 한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진짜 먹히는 원리라는 확신이 생겼었습니다. 여러 목격자가 똑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처럼
여러 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. 이게 큰 수의 법칙을 실제로 써먹은 방식이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확신이 생긴 손실 회피라는 개념은 그냥 알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다음 광고 카피 쓸 때도 랜딩 페이지 문구 정할 때도 심지어 이메일 제목 정할 때도 계속 의식적으로 꺼내 썼습니다. 처음에는 이런 문구를 여기 넣어도 되나 싶었는데 몇 달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카피 쓸 때는 자연스럽게 손의 프레임부터 떠오르더라고요.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을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마케팅을 배우려면 마케팅 책만 제대로 파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고 마케팅 책만 골라서 읽었어요. 근데 그렇게만 읽었을 땐 다 비슷한 얘기를 다른 말로 반복하는 느낌만 들고 정작 제 카피에는 크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장르를 넓혀서 여러 분야에서 같은 개념이 반복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게 진짜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걸 한 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써야 머리로 아는 지식이 손에 붙는 감각으로 바뀌었어요. 이렇게 다양하게 읽기와 여러 번 써먹어 보기,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진짜 내 가치가 올라가는 몸값을 올리는 독서법이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독서를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달라진 게 마케팅 실력만은 아니었더라고요. 여러 분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일 자체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요. 예전엔 그냥 버티면서 하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나름의 루틴 같은 게 생겼습니다. 결국 제 연봉이 오른 것도 이 변화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였다고 생각해요.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된 책이든 아니면 그냥 평소에 관심이 있던 다른 분야 책이든 상관없습니다.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개념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. 그리고 이번 주에 일에서든 일상에서든 딱 한 번이라도 그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. 그렇게 실제로 적용해서 반복하다 보면 훗날 정말 큰 자신만의 장점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.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양하게 읽으면서 인생을 바꿀 개념을 만날 확률을 계속 높이는 것, 그리고 그렇게 찾은 개념을 내 언어로 소화해서 계속 반복해서 써먹는 것,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저한테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. 일주일이라도 꼭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몸값 또는 연봉이 3배를 넘어 5배, 10배가 되길 바랍니다. 혹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뭔가 제자리인 것 같다 싶으신 분 있으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이번 주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